제2금융권의 연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 부동산 관련한 PF 대출 문제, 그리고 이 다중채무자들의 개개인들의 그 대출 연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심각하죠. 근데 이 금융안정보호서 이런 거에 보면 이 금융권들이 되게 부채 관리를 잘하고 있고 연체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숫자상에 드러나 있는 그 외에도 숨어 있는 그 이면에 많은 이제 해석들, 이런 것들도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나라는 경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2월 25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에서 2.75로 내렸죠. 물가가 우려스럽고 환율이 안정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75로 내렸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경제 성장률이 1.9에서 1.5%로 이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2025년 시작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5%로 낮췄다라는 건 2025년을 지내고 나면 어쩌면 1% 초반대 혹은 0%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이야기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면요, 연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돈을 더 벌어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힘겨워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연체를 계속 하다가는요,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월급이 차압당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제 압류 들어오고 되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살아가는 게 무지하게 이 막장으로 치닫는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 지나면요, 신용불량자 되고 채무불이행자 되고 이제 인생이 그냥 와르르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언제다? 지금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나라가 너무 많은 이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죠.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한 7천조쯤 된답니다. 믿기 어려운 숫자죠. 근데 이조차도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고 하니 대한민국 경제가 암울하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부동산 관련한 보유세 올라가겠죠. 우리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교통 비용도 늘어나고요. 이제 식료품 관련한 물가들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되나, 어디에 기대해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많이 안 좋을 겁니다. 제2금융권 관련한 연체가 심각해진다, 이 연체 폭탄이, 부채 폭탄이 터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로 인한 충격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이렇게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을 많이 힘겹게 만들 것 같습니다.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우려하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라는 염려를 더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살아가는 게 삶이 괜찮다고 해서 남들도 다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매우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 헤아리고 잘 따져가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수월하지 않다라는 거 명심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의 시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 심상치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괜찮다, 내가 별로 어려움이 없다 라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생각하고 잘 헤아리며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궁리하며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지금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많이 빡셉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너무 안일한 면도 있죠. 여전히 괜찮을 거라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경제는 매우 안 좋습니다. 트럼프 이기정부 들어서고 미국의 트럼프는 한국을 뭐라 그럽니까? 현금 ATM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인출하겠다라고 버튼 누르면 돈이 나오는 그 현금 ATM기 말입니다. 이 사면초가죠. 사면초가. 이제 2025년 4월부터 관세 때린다라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려나 참 깝깝하죠. 물론 안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2025년 5월달에 한한령 해제가 되면 뭐 중국 관련한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 좀
경제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2025년 이 계엄 관련한 이 정치 리스크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충격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 그리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아직 한국은 제대로 등장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되게 뻔한 얘기인데 2025년 올해만큼 그 말이 우리에게 와닿는 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이 어려움들 아마 좀 더 많아질 것 같고, 그 어려움이 좀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연체가 늘어나면요, 빚을 못 갚는 사람들, 그로 인한 채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권의 부실로, 그리고 금융권의 부실은 부실로 끝나겠냐라는 겁니다. 제2금융권들이 연체가 심하다라고 하면 그네들은 그네들대로 그 부실을 또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대거 팔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요,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또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비용 부담이 더 커지는 거고, 악순환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개인은 개인대로요, 연체해가지고 이제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 되고, 돈 못 갚고 자빠지고 하면요, 가정해체되고, 가정해체되면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 못 받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그네들이 범죄에 동원되거나 아니면 이 유흥업소로 팔려가고, 그네들의 인생이 엉망이 되고, 이 사회가 더 이제 암울해지는 건 피할 수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30년 동안 이 가정이 붕괴되고, 이 가정 내 범죄가 속출하고, 이 유흥업이 창궐하고, 성인 비디오, AV 비디오 말입니다.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살아가는 삶이 더 우울해지고 더 엉망으로 이제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국이 앞으로 겪게 될 모습들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험난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참 막막하다라는 거, 많이 어렵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낼지 궁리해야죠. 만들어 가야죠.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어떻게 극복할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되게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기업이 망한다 그러고 안 좋은 얘기밖에 안 한다, 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 부정적인 현실들을 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